여보, 지금 병원인데 여기로 잠깐 올 수 있어? 또 병원이야.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병원놀이 할 거야? 남들은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한 병원을 한 달에 대체 몇 번을 가는 거야. 이번에는 또 왜? 얘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본인 병쯤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왜 부르는 거야? 몸 상태가 많이 악화돼서 지금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치의 말씀이 계셨어.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수술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입원 시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가져와야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딴 일은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놀기만 하는 노인네를 부르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날 호출이 하겠어.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장모님한테 걱정 끼치는 건 싫고 나한테 민폐 끼치는 건 괜찮단 말이야. 인간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라. 내가 놀고 먹는 사람이야.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알겠어? 그럼 이따가 퇴근한 다음에 와주면 안 될까? 그것도 안 돼. 오늘 야근해야 하고 내일은 또 지방 출장이 잡혀. 그러니까 본인 병쯤은 본인이 알아서 해. 병원비도 내가 내주고 있는데 그딴 심부름까지 내가 해야 하니. 심부름이 아니라 너의 사인도 필요하고 또 나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일 출장 꼭 가야 돼. 아내가 수술한다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면 안 될까? 회사가 유치원이니 빠지고 싶으면 함부로 빠질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번 때문에 회사에서 내 평가가 내려가는 걸 눈뜨고 보란 말이야. 정말 너무하네.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걱정되지도 않아. 걱정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걱정해서 병이 나 않는다면 백날이고 천날이고 얼마든지 걱정하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러는 거잖아. 남들 안 걸리는 병에 걸린 것만 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입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아내로서의 내주도 제대로 못하는 일하는 여자. 본인이 생각해도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여자 아니니. 3주 전에 입원했는데 또 입원하겠다니. 대체 내 돈을 얼만큼 더 탕진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 밥은 누가 책임져? 할 말이 없네. 다른 집 와이프들은 이쁜 앞치마 두르고 된장찌개 끓이면서 남편 기다리고. 토끼 같은 새끼들도 펑펑 잘도 나와주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애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허구한 날 병원 출입을 말하면서 내 밥도 제대로 안 챙기고. 그렇게 가성비가 낮은 여자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 같은 거 안 했어. 이건 뭐 마누라를 끓인 게 아니라 기생충을 끓인 거나 다름없으니 원. 아무리 기분이 안 느껴도 그렇지. 그런 말은 정말 아니지 않나.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아픈 나한테 기생충이란 말까진 정말 심하다 너야. 부부가 모여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하고 헤쳐나가는 게 부부 아냐? 난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힘들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거 보면 기분 나빠지고. 흰가운 걸치고 거들먹거리는 의사를 보면 숨이 막히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내 기분 따위는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 해달라는 거. 이기심이 나를 점점 더 질리게 한다는 걸 왜 몰라? 암튼 난 오늘도 내일도 병원에 갈 시간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사인을 하던가 아니면 장모님을 부르던가 알아서 해. 지금 회의 들어가 볼게. 여자 있니?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원래 이런 남자 아니었잖나?
내가 감기에 걸려도 걱정돼서 약국에 가서 약이란 약은 타트로 오고, 내가 접촉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는 집에만 있으면 갑갑해서 병 난다고 싫다는 날 억지로 둘업고 산책을 나갔었잖아. 추운 날씨에 퇴근하고 눈길을 걸어서 집에 오면 발이 얼겠다면서 자기 품으로 내 발을 꼭 감싸 안아주던 사람이었던 나. 너. 그때는 작은 월세에서 가진 것 없이 살아도 매일매일이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언제부터 난 너한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된 거니? 대체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슬픈 사이가 된 거야? 회사 일로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변했다고 탓하지만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 자기가 아직도 6년 전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맞는지부터 점검해봐. 그리고 연애 때랑 결혼 후를 자꾸 비교하면 곤란하지. 한 여자만 바라보고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붓기에는 나도 너도 우리 서로 변한 게 너무 많잖아. 결국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난 인정한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속이 시원하다면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 뜻이야. 알겠어? 더 이상 너한테 병원에 와달라는 부탁을 안 할게. 수술 어떻게 됐어? 지금 출장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병원에는 뭘 가져가면 돼? 샴푸, 속옷, 잠옷, 세면도구 그런 거 가져가면 되는가? 어제부터 전화를 몇십 통 했는데 왜 안 받았니? 그러니까 난 어제 회사 일로 출장 간다고 했잖아. 거래처 직원을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냐고? 난 먹고 살기 위해 토요일에도 모시고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병원 침대에서 편히 나오는 한가한 여편대가 걸어오는 쓰잘데기 없는 전화를 받을 틈이 어디 있냐고. 한두 번이 아니라 70통을 넘게 전화했어. 그렇게 많은 전화가 걸려올 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받아보는 게 정상 아니니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서 온 전화야. 근데 끝까지 안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전화기를 꺼내는 이놈은 진심 인간도 아니야. 듣자 하니까 정말 선을 세 개나 없네. 지금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건방지게 내 이놈이래?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난 돈 벌어서 당신을 먹여 살리고 너한테 약 사주는 하늘 같은 남편이야. 근데 그런 남편한텐 이놈. 이혼당하고 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했어. 너한테 쫓겨날 일은 없어. 내 딸은 내가 데려갈 거니까. 뭐? 누구세요? 혹시 장모님이세요? 못된 거 주둥이로 날 장모님이라고 하지 마. 난 더 같은 사위를 둔 적 없어. 너 같은 놈한텐 내 분신 같은 내 딸을 준 건 내 천추에 하냐? 처음부터 너 같은 건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그랬다면 내 딸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혹여 죽더라도 마지막을 그렇게 기다린 눈물로 마무리 짓진 않았겠지. 아니,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영이 죽었어요. 아니, 왜요? 왜라니? 내 딸 병이 악화돼서 긴급 입원하고 긴급 수술한 걸 몰라서 물어. 그러니까 수술을 했으면 병이 나아야지 왜 죽냐고요? 병을 고치려고 수술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 병원이 제 돌팔이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시영이가 얼마나 강한 여자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갈 리가 없다고요. 의사 면담도 거부하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안 해준 인간이 이제 와서 의사 탓을 하니? 그리고 뻔뻔한 주둥이로 내 딸 이름 부르지 마. 불쌍한 내 딸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널 기다려. 내 놈이 상처받고 아파한다고 절대 널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내 손을 잡고 부탁하고, 위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도 내 이름을 불렀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는 인간의 이름을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불렀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인간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 그럴 리가. 시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영이는 네가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발끼면 네가 영영 그 여자가 추록할까봐 두려워서 얘기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속으로만 아프고 힘들어했어. 내가 걱정하고 슬퍼할까봐 가여운 내 딸은 그렇게 나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울고 혼자 이겨내려고 아등바등했었어. 더러운 네가 불륜만 아니었으면 내 딸 병이 그렇게 악화되지도 않았을 테고 이렇게 빨리 내 곁을 떠나지도 않았어. 흰 머리로 인내가 생대 같은 검은 머리 새끼를 먼저 보내는 이 침통한 마음을 내 놈이 알기나 해. 장모님 죄송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시영이가 제 바람을 눈치챈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지만 믿어주세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바람일 뿐이야. 매일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에 실증이 나서 잠시 여자를 만난 것뿐이야. 금방 헤어지려고 했고 시영이한테 상처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제발 믿어주세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상처 줄 생각이 없었어. 니네가 생각해도 내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지 않아. 내 머리에는 애벌레라도 들어있니? 그리고 그 애벌레들이 내 술을 다 파먹어서 구멍이라도 숭숭 났어. 죄송해. 장모님.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어. 시영이를 두고 딴 여자를 만나서 죄송하고 수술을 앞둔 시영이를 제쳐놓고 불륜여행을 가는 죽을 죄를 지었어. 장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벌을 다 받을 테니까. 시영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넌 끝까지 내 딸의 소원을 안 들어줬는데 내가 왜 네 소원을 들어줘야 하니?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인데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너도 한번 당해봐. 아니, 내 딸이 죽든 말든 넌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는 냉혈인간이었지. 너 같은 것도 인간이라고. 내가 잠시 착각을 했네. 장모님 제발 부탁이야. 시영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절대 시영이가 싫어서 외면한 게 아니야. 시영이는 언제나 제 곁에 있을 사람일 줄 알고 오만을 부렸어. 제가 그렇게 제 곁을 영영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장례식은 물론 내 딸 유골도 내가 가져갈 거니까. 넌 이제 영원히 나랑 내 딸 인생에서 꺼져. 그리고 너 같은 것한테도 양심이란 게 남아있다면 내 딸의 마지막 소원이나 들어줘. 시영의 마지막 소원이라뇨. 그게 뭔데요? 수영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나한테 줬어. 죽어서라도 너랑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 그 청량한 마음이 전해질 때 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그리고 이건 정말 내키지 않지만 내 딸 부탁이니까. 그 애가 남긴 메시지를 보내게. 그리고 너 같은 놈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섞어줘. 자기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지. 하늘나라에 가면 아빠가 날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다만 바보같이 자꾸만 자기가 마음에 걸려. 자기한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나 같은 건 이제 없어도 그만일 텐데. 바보같이 자꾸 걱정이 돼. 내가 없으면 슬퍼하진 않을까? 괴로워하진 않을까? 마음이 아파. 남들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지 못해서 병에 걸리게 된 것도 미안하고 6년이나 같이 살면서 남들 다 있는 아이도 하나 못 낳아준 것도 미안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자주 침구를 씻고 설마하고 집안 청소도 꼼꼼하게 해야 하고 음식도 최대한 가려서 먹어야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샤워 후 연고도 부위별로 체크해서 제대로 발라줘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여자는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돼. 나란 여자. 참 바보돼 그지? 천사같이 착한 여자라고 칭송하지만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처지가 되니까 세상 모든 원한을 다 내려놓은 것뿐이야. 병원에 누워서 우리의 만남을 쭉 돌이켜봤는데 그래도 행복이 더 크더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고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해. 그리고 이혼 서류를 부탁하기에 너무 사랑했지만 그리고 사랑하지만 이젠 다 끊고 싶어. 슬프지만 죽어서 나도 자기랑 남남이 되고 싶어. 내 사랑 영원히 안녕. 그 후처는 제 딸의 유골을 제 남편이 있는 수목원에 묻었어. 사위놈한테는 끝까지 장례식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제 딸의 유품도 한 먼지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가져왔어.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무릎 꿇고 딸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안 그래도 아픈 내 새끼한테 더 잔인한 상처를 준 거. 인간이 끝까지 용서가 안 됐던 거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남아있는 놈이었는지. 제 딸이 떠난 후 사위놈은 제 딸의 사망보험금 1억을 그대로 제 통장으로 입금했어. 귀한 남의 집 딸 목숨값을 버러지 같은 자기가 가질 수는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야.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제 딸을 묻은 곳에 국화꽃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 그건 아마 못난 그놈이 놓아두고 간 것이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